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가 뭐 아니면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글을 보다 보면은 이제 위스키 숙성이 뭐 10년, 12년밖에 안 됐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에 대해서 뭐좀 많이 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죠. 잘 보면 빈티지가 뭐 1970년대, 60년대라던가 뭐 위스키 자체가 희귀하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.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게 뭐 숙성을 오래 하게 돼도 위스키 가격이 오르고 아니면 병입을 하고 나서 숙성이 안 되더라도 빈티지가 오래될수록 가격이 오르는데 뭐 둘 중에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논문은 와인 경제학 저널에서 나온 논문인데 뭐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좀 깔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, 제목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병입 후 뭐 오래된 위스키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그냥 오래 숙성된 위스키가 좋은지에 대한 논문이고요. 뭐 오래 숙성됐다는 거는 올해 오크통에서 숙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뭐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헤도닉 어널리시스라고 돼 있는데 뭐 이 분석 자체는 어떠한 재화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잠재적인 가치까지 더해서 보는 거라고 하는데 뭐 논문을 읽다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겠죠. 뭐 다 같은 집이라고 해도 서울의 집값과 이제 지방의 집값이 매우 다르잖아요.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정치,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런 종류의 논문을 읽는 데는 항상 좀 고생을 좀 합니다. 네, 이번에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. 논문에서는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싱글몰트 위스키 산업이 그 산업의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뭐 102.23% 증가했는데 이것은 와인의 30.83%보다 3배, 그리고 금의 10.2%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예요. 결과적으로 위스키가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어려운 게 있죠. 도대체 어떤 와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? 그렇게 어떤 와인 투자를 해야 어떤 와인이 아니고 어떤 위스키죠. 어떤 위스키에 투자를 해야 제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? 뭐 이런 것들인데 저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뭐 면세점이나 아니면 뭐 남대문이나 가서 한두 병씩 사는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15년 17년 사이에 진짜 가격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특히 일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. 네,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. 시작하기 앞서서 좀 알아볼게.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10년 됐다, 20년 됐다, 뭐 빈티지가 엄청 오래됐다 그렇게 해도 그 범주 자체가 이 익스피리언스 굿즈라고 해가지고 사서 경험하기 전에는 뭐 품질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 교육, 의료 서비스, 음악, 콘서트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술 뭐 대표적이죠. 까서 마셔야 봐야 이 품질을 알 수 있는데 까면은 안 되죠. 품질이 그냥 가격이 거의 똥값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계속 딱 실링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. 반대로 설치 굿즈라고 해가지고 사서 경험하기 전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.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? 옷,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네.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인에 대해서는 이미 해독력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. 와인 같은 경우는 산업도 매우 크고 그래서 좀 돈줄이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해독력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와인과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죠. 뭐 브랜드도 엄청나게 다양하긴 한데 그것뿐 아니라 뭐 라이 위스키, 캐스크 스트렝스 이런 것들도 종류가 되게 많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헤드넥 분석하기 좋다고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와인과 다르게 병숙성이 안 되는 특성이 있죠.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오크 배럴에서 나오는 동시에 숙성을 멈추기 때문에 빈티지와 이제 숙성 연도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와인 연구 결과에서는 2세기가 넘는 뭐 방대한 데이터 정리해 본 결과야 보르도 샤또 와인 좀 고급 와인이죠. 그 와인의 가격은 그 지방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. 저희가 뭐 와인을 마실 때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것, 그것도 뭐 다들 알고 계시죠. 뭐 망빈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방의 온도가
가장 큰 영양인자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위스키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. 왜냐하면 술을 증류하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위스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요. 두 번째로는 뭐 와인의 병 속에서는 숙성이 되죠. 와인 같은 경우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에 포텐셜이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 레드 와인의 객수는 20년이다, 뭐 40년이다 이런 식으로. 기존 연구에서는 이 포텐셜 또한 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은 투자 관점에서도 와인이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근데 위스키의 경우에서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와인처럼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앞서 말했다시피 병 숙성이 안 되죠. 한번 병입되면은 더 이상 숙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뭐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위스키 가격을 보여주는데 평균적인 가격이 932.11유로죠. 하나로 쳐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미친 가격인데,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위스키를 보다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싼 와인들에게 돈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. 또한 평균 숙성은 21년인데 이것도 뭐 조사한 위스키가 굉장히 프리미엄 위스키라는 걸 말해줍니다. 병 숙성은 한 10년 정도 된 건데, 물론 병 숙성이 되는 건 아니죠.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. 대신에 이제 용어가 좀 헷갈려서 병에서 보관, 이걸 병 숙성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뭐 병 숙성, 아까 평균 숙성, 옥통 숙성이 21년 됐고 병 숙성 10년, 그럼 최소 빈티지가 31년 된 건데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프리미엄 위스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. 이 논문에서는 좀 그 아일라 위스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아드백, 보모어, 브릭라딕, 부나하벤, 코일라, 킬호반, 라가블린, 그리고 라프로이, 뭐 포트 앨런, 뭐 이런 증류수들이 좀 나와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피트 위스키는 저는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쉐리 위스키를 좋아하고요. 잘 보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위스키 같은 경우는 뭐 아드백, 후일라, 보모어도 있고, 아드백, 보모어, 후일라, 라가블린, 라프로이 이 정도 뿐인데, 사실 옥토모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브릭라딕 증류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, 네, 그것도 있고요. 물론 다들 제가 가지고 있는 위스키는 프리미엄, 여기 설명된 이런 프리미엄급은 아니고 입문자, 네, 제일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1번 그림에서는 그 아일라 지역 증류소별로 전체적인 가격을 보여주기인데 이제 유난히 튀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. 네, 뭐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인 보모와 그거랑 가까이 위치한 뭐 포트 앨런 에서 나온 위스키라고 하는데, 뭐 반대로 가장 저렴했던 거는 키로만 위스키였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네요. 이게 거의 뭐 10,000유로가 넘어간다. 네. 저는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투자는 못할 듯 합니다. 테이블을 여기 분석할 때 뭐 임피리컬 모델이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모델인데, 그냥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, 나오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로그 리니어 뭐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가 로그고 여기가 리니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, 요거를 헤더링 리그레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.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임페리컬 분석을 하면 뭐 어떻고 몸이 어떻습니까?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만 잘 되면 되죠. 네, 그 그래프를 분석할 때 이제 위스키 에이지, 뭐 그 바틀 에이지 모두 변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나눠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서는 종속 변수는 이제 위스키 가격밖에 없고요. 네, 논문에서 사용한 뭐 임페리컬 모델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. 요거는 당연히 그 가격이고, 이거는 뭐 증류소마다 변수이고요. 네, 요거는 독립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냥 이 데이터 플랫한 거예요. 네. 뭐 이런 식대 중요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저희가 관심 있는 그거죠. 보시면 이제 병숙성, 숙성이죠. 이건 그냥 숙성. 여기 위스키 에이지라고 있죠. 위스키 에이지 같은 경우는 1년이 숙성될 때마다 가격이 8.9% 정도 오르고, 병숙성은 평균적으로 6.7% 정도 오르는데요. 오크 숙성 연도가 변숙성보다 빨리 오르는 건 당연히, 많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. 왜냐면은
오크통에서 네, 계속 있으니까 병수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. 제 생각에는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틀 레이즈 같은 경우는 병에 레이블에 이렇게 빈티지 같은 게 좀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12강 속성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올해 나오나 내년에 나오나 사실 알 수가 없죠. 네. 뭐 구형이다. 맥켈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형으로 바뀌었죠.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글램피딕도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의 모양이 바뀌어서 병이나 라벨 모양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빈티지가 좀 써 있는 게 수집용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리고 같은 캐스크에서 숙성 뭐 어차피 뭐 같은 캐스크에 숙성을 하게 되고 뭐 숙성 연도가 비슷하고 뭐 퍼스트, 세컨드 필 뭐 이런 것들이 같으면 거의 맛은 비슷하죠. 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는 평균적으로 희석된 위스키에 비해서 56.2%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. 네. 근데 보통 캐스크 스트렝스가 제가 생각해 5에서 60도 정도죠. 70도 넘는 거는 많지는 않고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희석 위스키는 40도잖아요. 근데 가격은 56%가 비싸요. 아무래도 좀 증류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이득이죠. 이 정도면 넣는 물의 양보다 넣는 위스키의 양보다 가격의 증가폭이 훨씬 크니까요. 뭐 사실은 결과는 별거 없어요. 조사한 거를 정리한 거긴 한데 결론은 뭐 오크 숙성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년 8.9% 정도 오르고 병숙성 같은 경우는 매년 가격이 6.7% 정도 오른다. 물론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는 희석 위스키에 비해서 56.2%가 비싸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오래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일단 사서 보관하고 있는 게 최고네요. 네. 병숙성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가격이 오르니까 요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. 왜냐면 고숙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매입 가격도 비싸지잖아요. 그런 게 있고 제가 뭐 사실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논문을 읽어봐도 뭐 전혀 관심이 안 생기네. 뭐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. 가격이 오른다. 시간이 들수록 뭐 또 누구에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